11살 소녀 은주는 북한에서 유서를 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없어지면 엄마는 덜 맞을 거예요. 하지만 은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넜고 교화소에서 살아남았으며 다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쓴 유서는 사실 살고 싶다는 편지였다는 것을.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소녀의 생존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북한 함흥의 작은 천막집에서 은주는 낡은 교복을 꿰매고 있었는데 바늘을 쥔 손이 작고 여렸지만 움직임은 능숙했다. 11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은주는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를 웃게 만들려고 애썼다. 그때는 몰랐다. 밥보다 무서운 게 눈빛이라는 것을, 세상이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는 은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묶으면서 말했는데 엄마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다. 우리 은주는 내 딸 중 제일 똑똑해. 나중에 선생님 돼야지. 엄마, 나 공부 잘하면 우리 평양 가요? 은주는 순진하게 물었는데 평양은 은주에게 꿈의 도시였다.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었다. 함흥의 하늘은 언제나 잿빛이었는데 석탄 연기와 가난이 뒤섞인 공기가 은주의 작은 폐를 짓눌렀다. 하지만 은주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문이 거칠게 열렸는데 쾅 하는 소리에 은주는 깜짝 놀라 바늘을 떨어뜨렸다. 보위원 장철수가 들어섰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늘도 라디오에서 남조선 방송 들었지? 이 집 신고 들어왔어. 은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는데 엄마는 벌벌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동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진짜예요. 거짓말하지 마. 옆집에서 다 들었대. 내 남편이 중국 라디오 듣더라고. 엄마는 무릎을 꿇었는데 은주도 따라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엄마가 손으로 막았다. 장철수는 방 안을 둘러봤고 낡은 가구와 해진 이불을 차례로 뒤적였다. 이번엔 넘어가 주지 하지만 다음엔 둘 다 끌고 간다. 장철수가 나간 후에도 엄마는 한참을 떨었는데 은주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아무 잘못 안 했잖아요. 은주야, 이제부턴 집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 벽에도 귀가 있어. 은주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왜 말도 조심해야 하는지, 왜 웃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지.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며칠 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은주를 불렀는데 선생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은주, 내 아버지 어디 갔니? 며칠째 공장에 안 나온다던데. 아빠는 아파서 집에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아빠는 일주일 전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는데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주는 알고 있었다. 아빠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선생님은 은주를 한참 쳐다보다가 말했다. 은주야, 너 집안 문제 때문에 학교 계속 다니기 힘들 수도 있어. 조심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목구멍이 막혀서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멈춰 섰는데 골목 끝에서 보이부 사람들이 어떤 가족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여자는 울부짖었고 아이는 엄마 치마를 붙잡으며 소리쳤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는데 저게 내일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는데 종이 타는 냄새가 났다. 엄마, 뭐해요? 은주야,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준비요?
뭐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은주를 꼭 안았다. 엄마의 품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떨리고 있었는데 은주는 엄마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검었고 세상은 조용했으며 은주는 두려웠다. 이유를 안 건 너무 늦은 후였다. 우리 가족이 이미 감시 대상이었다는 것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은주는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는데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엄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고 어둠만이 은주를 감쌌다. 그날 밤 이후 은주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멈출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는데 엄마는 말을 잃었고 은주는 숨죽여 살았다. 밤이 되면 은주는 촛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낡은 공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인처럼 숨을 죽여야 했다. 은주는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계속 글자를 써내려갔다.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11살 소녀가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절망적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없어지면 엄마는 덜 맞을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잖아요. 은주는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은주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사라지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거라는 걸, 보이부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은주는 살고 싶었는데 11살의 은주에게 세상은 아직 보지 못한 것들로 가득했다. 그때 방문이 열렸고 엄마가 들어왔다. 엄마는 은주가 쓰고 있는 종이를 보았는데 글씨를 읽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은주야, 그런 말 2번 다시 하지 마. 살아야 해. 엄마는 종이를 움켜쥐고 오열했는데 은주를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엄마가 너 지킬게 절대 죽으면 안 돼, 알았지? 하지만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은주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는데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라! 은주와 엄마는 동시에 얼어붙었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문이 거칠게 열렸고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장철수가 앞장서서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다. 남조선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제보가 있소. 둘 다 잡아가겠소. 아닙니다. 동무, 우리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제발! 엄마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장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군인들이 엄마를 끌어냈고 은주는 엄마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엄마, 엄마, 은주야! 괜찮아. 엄마 금방 돌아올게. 너는 집에 있어. 하지만 군인이 은주도 붙잡았는데 은주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아이까지 데려가는 거요?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명령이오. 가족 모두 조사받아야 하오. 트럭에 실린 은주와 엄마는 서로를 바라봤는데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은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고 엄마도 은주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보이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강제로 분리됐다. 엄마, 엄마! 은주야! 은주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지만 군인이 은주를 끌고 갔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 작은 방에 갇혔는데 방은 춥고 어두웠다. 은주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고 엄마 생각만 했다.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엄마는 괜찮을까?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며칠 후 은주는 조사를 받았는데 보위원들이 은주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내 아버지 어디 갔니?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중국 갔지?
진짜 몰라요. 아빠는 그냥 집 나갔어요. 보이원은 책상을 쳤는데 큰 소리에 은주는 움찔했다. 내 엄마가 남두선 방송 들었다는 거 알지? 너도 같이 들었지? 아니에요. 저는 안 들었어요. 은주는 울먹이며 대답했는데 보이원은 은주를 노려봤다. 거짓말하면 엄마도 너도 끝이야, 알겠니?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온몸이 떨렸다. 조사가 끝나고 은주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은주는 엄마 목소리를 들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아! 은주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막고 있었다. 은주 때문에. 은주는 울면서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엄마. 그날 밤 은주는 다시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없었으면 엄마는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칠 후 은주는 엄마를 다시 만났는데 엄마의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은주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도 은주를 꼭 안았다. 은주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세상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은주는 믿을 수 없었는데 자신 때문에 엄마가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은주는 결심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심지어 도망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그날 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철조망 너머로 별이 하나 보였다. 은주는 그 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요. 꼭 나가요. 그날 밤 은주는 엄마 손을 놓쳤다. 아니, 놓칠 수밖에 없었다. 보이부에서 풀려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에는 평화가 없었는데 매일 밤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야, 우리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어디로 가요? 중국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은주는 두려웠지만 엄마의 결심이 단호하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을 쌌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건 옷 몇 벌뿐이었다. 엄마는 은주의 머리를 묶어주며 말했다. 은주야, 가다가 엄마 손 놓치면 절대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자정이 지나고 두 사람은 집을 나섰는데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엄마와 은주는 산길을 따라 걸었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세상엔 두 부류가 있다. 쫓는 사람과 도망치는 사람. 우리는 도망치는 사람이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엄마. 개 소리예요.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강이야. 하지만 개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거기 서! 군인들이었다. 엄마는 은주의 손을 꼭 잡고 뛰기 시작했는데 은주는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다. 총성이 울렸다. 탕! 은주의 귀가 먹먹해졌고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은주야, 뛰어! 계속 뛰어! 은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는데 눈물이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숲을 빠져나오자 강이 보였고 검은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은주는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엄마, 엄마. 은주는 엄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군인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고 개 짖는 소리도 더 커졌다. 은주는 선택해야 했다. 엄마를 찾으러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강을 건널 것인가. 그때 멀리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가! 혼자서라도 가! 은주는 울면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숨이 막혔고 팔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은주는 헤엄쳤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다. 강물은 거셌고 물살에 휩쓸려 은주는 몇 번이나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팔을 저어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엄마, 기다려요. 은주는 중얼거리며 헤엄쳤고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은주는 살아있었다. 은주는 강둑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군인들이 강가를 수색하고 있었고 은주는 몸을 낮춰 숨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은주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둠 속을 걷다가 은주는 작은 움막 하나를 발견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은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문이 열렸고 중국 남성이 은주를 보았는데 남성의 눈이 커졌다. 아가씨, 여긴 중국이야. 무슨 일이야?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너무 추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성은 은주를 안으로 들였고 담요를 덮어줬다. 북한에서 왔구나. 혼자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성은 한숨을 쉬며 따뜻한 물을 건넸고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다. 여기 얼마나 있을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엄마 찾아야 해요. 엄마는 어디 있는데? 강 건너편에 군인들한테.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는데 엄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남성은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쉬어. 내일 생각하자. 그날 밤 은주는 담요에 쌓인 채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엄마를 봤다. 엄마는 웃고 있었고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주야, 살아. 꼭 살아. 은주는 꿈속에서도 울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며칠 후 남성은 은주를 도시로 데려갔는데 중국의 작은 도시였다. 여기서 조심해. 공안들이 탈북자 잡으러 돌아다녀. 공안이요? 중국 경찰이야.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줘. 은주는 온몸이 얼어붙었는데 다시 북한으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다. 남성은 은주를 어떤 집에 데려다 줬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고 중년 여성이 나왔는데 여성은 은주를 보더니 안으로 들였다. 또 왔구나. 들어와. 남성은 은주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살아남아. 그게 제일 중요해. 남성이 떠나고 여성은 은주에게 방을 보여줬는데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다. 여기서 며칠 쉬어. 그 다음엔 어디로 갈지 생각해봐. 은주는 방에 혼자 남았는데 창밖을 바라봤다. 낯선 땅, 낯선 하늘. 은주는 엄마가 그리웠고 엄마가 무사한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은주는 창밖의 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저 살아있어요. 엄마 말대로 살고 있어요. 그때 만난 사람 덕에 은주는 잠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건 더 큰 지옥의 입구였다. 은주는 그걸 아직 몰랐고 앞으로 겪을 고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은주는 중국의 작은 방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늘 엄마가 나타났고 엄마는 은주를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은주는 엄마에게 닿을 수 없었다. 잠에서 깨면 베개는 늘 눈물로 젖어 있었고 은주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어느 날 아침 집주인 여성이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야. 오늘 누가 너 만나러 와. 같은 북한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요?
응. 너처럼 넘어온 사람 걱정 마. 좋은 사람이야. 오후가 되자 문이 열렸고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여성은 은주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고 은주 옆에 앉았다. 안녕, 은주야. 내 이름은 이경화야. 나도 북에서 왔어. 은주는 경화를 바라봤는데 경화의 눈빛은 따뜻했다. 언니도 강 건너왔어요? 응. 5년 전에 너처럼 혼자서. 경화는 은주의 손을 잡았고 은주는 그 손길이 엄마 손처럼 느껴졌다. 은주야. 괜찮아. 나도 북에서 왔으니까. 내 마음 알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다. 경화는 은주를 안아줬고 은주는 경화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언니,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알아.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은주야.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해. 엄마도 그걸 바랄 거야. 경화는 처음으로 은주에게 엄마의 눈빛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며칠 후 경화는 은주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는데 허름한 건물의 지하였다.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지하로 내려가자 작은 방이 나타났는데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고 은주처럼 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경화가 은주를 소개했다. 얘는 은주야. 11살이고 혼자 강 건너왔어. 사람들은 은주를 바라봤는데 모두의 눈빛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한 노인이 다가와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 것이 고생했구나. 여기선 안전해. 걱정 마.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사람들은 함께 기도를 했고 은주도 경화 옆에 앉아 눈을 감았다. 경화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은주야. 우리 남쪽으로 가자. 거긴 내가 이름을 지켜도 되는 곳이야. 남쪽이요? 응. 한국 거기 가면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은주는 한국이라는 곳을 상상했는데 어떤 곳일지 알 수 없었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좋았다. 며칠 후 경화는 은주에게 계획을 말해줬다. 다음 주에 우리 남쪽으로 출발해.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 그 다음 태국, 마지막으로 한국. 그렇게 먼 곳이에요? 응. 멀어 하지만 갈 수 있어.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은주는 경화를 믿었고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며칠 후 은주와 경화는 짐을 쌌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건 옷 몇 벌과 물 한 병뿐이었다. 출발 전날 밤 경화는 은주에게 당부했다. 은주야. 내일부터는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돼. 공안들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네. 언니, 그리고 만약 우리 헤어지게 되면 혼자서라도 남쪽으로 가. 알았지? 언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요. 경화는 쓸쓸하게 웃었는데 은주는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였다. 그래. 우리 같이 가자고. 다음 날 새벽 은주와 경화는 출발했는데 다른 탈북자 5명도 함께였다. 7명은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고 숨을 죽이며 며칠을 보냈다. 트럭 안은 좁고 답답했지만 은주는 참았는데 자유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다. 며칠 후 트럭이 멈췄고 운전사가 뒤를 열었다. 내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7명은 트럭에서 내렸는데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이었다. 경화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이제부터가 진짜 힘들 거야. 준비됐지? 네. 언니, 일행은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밤낮으로 걸었고 잠은 나무 밑에서 잤다. 은주의 발은 물집이 잡혔고 온몸이 아팠지만 경화가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경화는 은주를 돌봐줬는데 밥을 나눠줬고
밤에는 은주를 안아줬다. 은주야,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이야. 힘내. 네. 언니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어요. 경아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그 손길은 엄마처럼 따뜻했다. 어느 날 저녁 일행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경아가 말했다. 여기서 하룻밤 쉬고 내일 다시 출발하자. 일행은 빈집에 들어갔고 바닥에 누워 잠들었다. 은주는 경아 옆에 누웠는데 경아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우리 꼭 한국 가자. 거기 가면 내가 학교도 다닐 수 있어. 정말요? 응.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은주는 미소를 지었는데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쾅쾅쾅. 경아의 얼굴이 굳었고 일행 모두 얼어붙었다. 공안이다, 문 열어! 은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는데 경아가 은주를 꼭 안았다. 은주야, 절대 울지 마. 눈물 보이면 바로 북송이야. 문이 부서지며 공안들이 들이닥쳤고 일행은 모두 체포됐다. 은주는 경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공안들이 강제로 떼어냈다. 언니, 은주야,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날 거야.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트럭에 실린 은주는 경아를 바라봤는데 경아도 은주를 보며 울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사람의 온기는 쇠창살도 뚫을 만큼 따뜻하다는 것을. 트럭 안은 어두웠고 7명의 탈북자들은 손이 묶인 채 서로를 바라봤는데 모두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은주는 경아 옆에 앉았고 경아는 은주의 손을 꼭 쥐었다. 은주야, 절대 울지 마. 눈물 보이면 바로 북송이야.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하지만 끝까지 버텨야 해. 트럭이 달리는 내내 은주는 떨었는데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죽는다는 걸 알았다. 탈북자를 다시 잡아오면 처형하거나 수용소로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은주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몇 시간 후 트럭이 멈췄고 공안들이 문을 열었다. 내려! 일행은 건물 안으로 끌려갔는데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신문실로 하나씩 끌려갔고 은주는 경아와 헤어졌다. 언니, 은주야, 괜찮아. 나 금방 올게. 하지만 경아는 돌아오지 않았고 은주는 혼자 작은 방에 갇혔다. 방은 좁고 추웠으며 창문도 없었다. 은주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이 열렸고 공안이 은주를 끌고 나갔다. 신문실에는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원이 함께 있었는데 은주는 북한 보위원을 보자 온몸이 굳었다. 이름이 뭐냐? 김은주요. 몇 살이냐? 11살이요. 보위원은 은주를 노려봤는데 그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탈북한 지 얼마나 됐냐? 한 달쯤요. 누구랑 같이 왔냐? 혼자요. 거짓말이었지만 은주는 경아를 지키고 싶었다. 보위원은 책상을 쳤고 큰 소리에 은주는 움찔했다. 거짓말하지 마. 7명이 같이 잡혔잖아. 저는 그 사람들 몰라요. 그냥 같이 잡힌 거예요. 보위원은 은주를 한참 노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일단 넘어가 주지. 하지만 북한 가면 끝이야. 은주는 신문실에서 나왔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엔 경아도 같은 방에 있었다. 은주는 경아에게 달려가 안겼고 경아도 은주를 꼭 안았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요. 경아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은주야, 우리 곧 북한으로 넘어갈 거야. 북한으로요? 응.
중국이 우리를 북한에 넘겨줄 거래.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는데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그날 밤 은주와 경아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는데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경아가 은주에게 속삭였다. 은주야, 만약 기회가 생기면 도망쳐, 알았지? 언니도 같이 가야죠? 그래. 같이 가자. 하지만 만약 내가 못 가면 너라도 가. 싫어요. 언니 없이는 못 가요. 경아는 은주를 꼭 안았고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북송 날짜가 정해졌는데 7명은 모두 트럭에 실려 북한 국경으로 향했다. 트럭 안에서 한 여성이 울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경아만은 울지 않았는데 은주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은주야, 기억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네. 언니, 트럭이 국경에 도착했고 북한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행은 트럭에서 내렸는데 은주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경아가 은주를 부축했고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북한 땅으로 넘어가는 순간 은주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아는 은주에게 속삭였다. 은주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어. 일행은 보이부 차량에 실렸고 구류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 경아는 은주에게 말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은주만 들을 수 있었다. 은주야, 구류소 가면 나랑 헤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잊지 마. 넌 살아야 해. 언니도요. 응. 나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구류소에 도착했을 때 은주와 경아는 강제로 분리됐다. 은주는 경아의 이름을 불렀지만 군인이 은주를 끌고 갔다. 언니. 언니. 은주야, 살아. 경아의 목소리가 멀어졌고 은주는 혼자 남았다. 그때 알았다. 사람의 온기는 쇠창살도 뚫을 만큼 따뜻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기가 은주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며칠 후 은주는 감방에 갇혔는데 여러 여성 수감자들과 함께였다. 방은 좁고 냄새가 났으며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다. 은주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고 울지 않으려 애썼다. 한 중년 여성이 은주에게 다가왔는데 여성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꼬마, 몇 살이야? 11살이요. 혼자 왔어? 아니요. 언니랑 같이 왔는데 헤어졌어요. 여성은 한숨을 쉬었고 은주 옆에 앉았다. 여기선 울면 안 돼. 약한 모습 보이면 더 당해. 네. 여성은 물 한 컵을 건넸는데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다. 꼬마야, 죽지 마. 너한텐 아직 봄이 있어. 은주는 여성을 바라봤는데 여성의 눈빛은 슬펐지만 따뜻했다. 봄이요? 응. 봄 살아있으면 언젠가 와. 내 말 믿어. 그 말이 은주 인생의 첫 희망이었다. 은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경아를 위해서라도,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은주는 감방 구석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언니, 저 살아있어요. 꼭 다시 만나요. 은주는 알지 못했다. 경아가 다른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을,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봄은 올 것이다. 은주는 그렇게 믿었다. 구류소에서의 첫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는데 밤새 비명소리와 고문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용서를 빌었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은주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며칠 후 은주는 신문을 받았는데 보위원 장철수가 직접 왔다. 장철수는 은주를 보자 냉소를 지었다. 김은주, 내가 여기 올 줄 알았어. 탈북한 지 얼마나 됐지?
한 탈이요. 중국에서 뭐 했어? 그냥 숨어 있었어요. 장철수는 책상을 쳤고 은주는 몸을 움츠렸다. 거짓말하지 마. 누구 도움 받았지? 이름 대.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혼자였어요. 장철수는 은주에게 다가왔고 은주의 턱을 잡아 올렸다. 도망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번엔 살려달란 말 하지 마라. 은주는 떨었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다. 장철수는 은주를 밀쳤고 은주는 바닥에 넘어졌다. 오늘부터 넌 노동교화소로 간다. 거기서 내 죗값 치러. 은주는 다시 독방으로 끌려갔는데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절망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봄은 정말 올까? 은주는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은주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트럭에 실렸는데 노동교화소로 향하는 길이었다. 트럭 안에는 여러 연령대의 여성들이 있었고 모두 지쳐 보였다. 은주 옆에 앉은 10대 소녀가 말을 걸었다. 너 몇 살이야? 11살이요. 나는 15, 이름은 민이야. 민희는 은주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공허했다. 언니도 탈북했어요? 응. 작년에 중국에서 잡혀서 여기 왔어. 교화소는 어때요?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 침묵이 은주에게 모든 걸 말해줬다. 교화소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얼어붙었는데 높은 철조망과 감시탑이 보였다. 트럭에서 내린 수감자들은 줄을 섰고 간수가 소리쳤다. 앞으로 나와. 이름 부르면 대답해. 은주의 이름이 불렸고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수감자들은 막사로 끌려갔는데 좁은 방에 20여 명이 들어갔다. 이불도 제대로 없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은주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민희가 옆에 앉았다. 은주야, 여기선 규칙이 있어. 시키는 대로에 반항하면 죽어. 네. 언니. 그리고 절대 울지 마. 울면 약한 걸로 보여.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미 눈물이 마를 대로 말랐다. 다음 날부터 노동이 시작됐는데 은주는 산에서 나무를 베는 일을 맡았다. 도끼는 무거웠고 은주의 작은 팔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은주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 쉬면 맞는다는 걸 알았다. 간수가 돌아다니며 소리쳤다. 빨리 해. 느린 놈은 밥 못 먹어. 은주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피가 났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다. 점심시간 은주는 옥수수죽 한 그릇을 받았는데 죽은 묽고 맛이 없었지만 은주는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먹었다. 민희가 은주 옆에 앉았다. 잘 버티고 있네. 대단해. 언니도요. 나는 이제 익숙해. 1년째야. 은주는 민희를 바라봤는데 1년을 여기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언니,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몰라.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 죽을 때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 은주의 가슴이 무너졌는데 평생을 여기서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중년 여성이 말했던 것처럼 아직 봄이 있다고 믿었다. 며칠 후 한 여성 수감자가 탈출을 시도했는데 철조망을 넘다가 잡혔다. 간수들이 여성을 끌고 왔고 모든 수감자를 운동장에 모았다. 여성은 기둥에 묶였고 간수가 채찍을 들었다. 탈출을 시도한 자의 대가다. 똑똑히 봐라. 채찍이 여성의 등을 쳤고 여성은 비명을 질렀다. 은주는 눈을 감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민희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견뎌. 이것도 견뎌야 해. 채찍질이 끝나고 여성은 바닥에 쓰러졌다. 수감자들은 막사로 돌아갔고 은주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내 몸은 부서졌지만 마음은 그날 이후 단단해졌다. 며칠 후 은주는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고
은주는 비틀거리며 산으로 갔다. 도끼를 들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민희가 은주를 부축했다. 은주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은주는 괜찮지 않았고 결국 쓰러졌다. 민희가 간수를 불렀고 은주는 의무실로 옮겨졌다. 의무실에는 늙은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는 은주를 진찰하고 한숨을 쉬었다. 폐렴이야 약도 없는데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그때 한 여성 수감자가 의무실에 들어왔다. 여성은 은주에게 다가와 물 한 컵을 건넸다. 꼬마야, 죽지 마. 너한텐 아직 봄이 있어. 그 말이 은주를 다시 일으켰다. 은주는 물을 마셨고 살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은주는 회복했고 다시 노동장으로 돌아갔다. 민희가 은주를 안아줬다. 살아줘서 고마워. 언니, 저 안 죽을 거예요. 꼭 살 거예요. 은주는 그날 삶의 의지를 다시 찾았다. 봄은 올 것이다. 은주는 그렇게 믿었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몇 달이 지났고 은주는 12살이 됐다. 생일을 축하해줄 사람도 없었지만 은주는 혼자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해, 은주야. 넌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교화소에서 2년이 흘렀는데 은주는 이제 13시 됐고 몸은 여위었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민희는 여전히 은주 곁에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어느 날 밤 민희가 은주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은주야,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탈출이야. 나 다음 달에 시도할 거야. 은주의 심장이 빨리 뛰었는데 탈출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다. 언니, 위험해요. 저번에 그 언니처럼. 알아 하지만 여기서 죽을 바엔 시도해보는 게 나아. 민희의 눈빛은 결연했고 은주는 그 눈빛에서 희망을 봤다. 저도 같이 갈래요. 은주야, 넌 아직 어려. 혼자는 힘들 거야. 싫어요. 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민희는 한참을 은주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같이 가자. 준비해야 해.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준비했는데 밤마다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고 철조망 근처를 살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새벽 4시 감시가 가장 느슨한 시간이었고 민희가 은주를 깨웠다. 은주야, 지금이야. 조용히 따라와. 두 사람은 막사에서 나왔고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감시탑의 불빛이 지나가길 기다렸고 철조망 근처로 다가갔다. 민희가 준비해둔 철사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랐는데 찌익 하는 소리가 밤의 고요를 깼다. 은주는 숨을 죽였고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빨리. 은주야. 민희가 먼저 철조망을 빠져나갔고 은주도 따라 나갔다. 철조망의 날카로운 끝이 은주의 옷을 찢었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달리기 시작했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사이렌이 울렸다. 위잉. 발각됐어. 더 빨리 뛰어야 해.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군인들의 고함이 들렸다. 은주의 다리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희가 은주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다. 총성이 울렸다. 탕, 탕. 은주는 귀를 막았고 민희가 은주를 안았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1시간을 숨어 있다가 군인들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다시 움직였다. 며칠을 걸었는데 밥도 먹지 못했고 물도 거의 없었다. 은주는 쓰러질 것 같았지만 민희가 부축했다. 은주야, 조금만 더 강만 건너면 돼. 마침내 강이 보였는데 은주가 2년 전에 건넜던 그 강이었다.
민희와 은주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이번에는 은주가 더 강했는데 2년 전보다 헤엄을 더 잘 칠 수 있었다.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쓰러졌다. 해냈어. 은주야, 우리 해냈어.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살았다. 다시 살아났다. 며칠 후 민희와 은주는 중국의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를 찾았다. 단체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안전 가옥으로 데려갔고 따뜻한 밥과 옷을 제공했다. 은주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단체 책임자가 은주에게 물었다. 은주 씨,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한국이요. 한국 가고 싶어요. 좋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날 밤 은주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는데 별이 보였다. 은주는 엄마를 떠올렸고 경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은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단체 사람이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주 씨,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엄마가요?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단체 사람은 한숨을 쉬었고 은주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화소에서. 은주의 세상이 무너졌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가 죽었어요? 네, 죄송해요. 은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목 놓아 울었다.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민희가 은주를 안아줬고 함께 울었다. 은주야, 미안해. 은주는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는데 엄마 생각만 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은주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주야, 살아. 꼭 살아. 은주는 깨달았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난 이번엔 절대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한국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며칠 후 은주와 민희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했는데 중국을 거쳐 라오스, 그 다음 태국으로 갔다. 긴 여정이었고 힘들었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달 후 은주는 태국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고 보호를 신청했다. 대사관 직원이 은주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안전해요.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안전한 거예요? 네, 안전해요.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저 한국 가요. 엄마가 바라던 곳으로 가요. 몇 주 후 은주는 비행기를 탔는데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고 은주는 자유를 느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왔어요.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는데 은주는 그 바람이 좋았다. 자유의 바람이었다. 사회복지사가 은주를 맞이했고 보호소로 데려갔다. 은주 씨, 여긴 안전해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은주는 보호소의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와 책상이 있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웠고 눈을 감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난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였다. 그리고 은주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서, 경아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한국에서의 첫 1년은 쉽지 않았는데 은주는 말투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으며 모든 게 낯설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은주를 이상하게 봤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다. 야, 탈북자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대. 은주는 참았는데 이미 지옥을 겪었던 은주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은 찾아왔고 엄마와 경화, 민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희는 은주와 함께 한국에 왔지만 다른 보호소에 배치됐고 가끔 연락만 주고받았다. 은주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마음속에는 늘 엄마가 있었고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 있었다. 몇 년이 흘렀고 은주는 20살이 됐는데 대학에 입학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은주는 다짐했다.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대학 3년 때 은주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새로 온 탈북자들을 도왔다. 어느 날 은주는 한 여성을 만났는데 여성은 은주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은주야, 나야. 은주는 얼어붙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다. 경화 언니? 경화였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경화는 많이 늙어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은주는 경화에게 달려가 안겼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언니, 살아있었어요? 은주야, 너도 살아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화는 수용소에서 7년을 보냈고 3년 전에 다시 탈출했다고 했다. 은주야, 너 정말 대단해. 대학까지 다니고.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살라고 했잖아요. 경화는 은주의 손을 잡았고 눈물을 흘렸다. 은주야,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언니가 있었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은주와 경화는 자주 만났고 서로를 의지했다. 은주는 대학을 졸업했고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주는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침묵하지 않겠다고. 몇 년 후 은주는 30살이 됐는데 한 강연에 초청받았다. 주제는 인권과 자유였고 은주는 무대에 섰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은주는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입니다. 저는 11살에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강을 건넌 이야기, 교화소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탈출한 이야기. 객석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11살에 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은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는데 수년 전에 쓴 편지였다. 은주는 종이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은주야, 넌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살아준 덕에 지금의 내가 있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객석에서도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그때 난 죽고 싶었어요. 유서를 썼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은주는 잠시 멈췄고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엄마가, 경화 언니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은주는 객석을 바라봤는데 모든 사람이 은주를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쓴 유서는 결국 살고 싶다는 편지였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일어섰다.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살아남으세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은주에게 다가왔는데 여성은 울고 있었다. 은주 씨, 저도 탈북자예요.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은주는 여성을 안아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살아가요. 그날 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는데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은주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은주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는데 11살 은주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다.
은주야, 넌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게 엄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나는 이제 행복해. 그리고 너도 행복해질 거야. 사랑해, 은주야. 은주는 편지를 접었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은주는 미소를 지었는데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몇 년 후 은주는 탈북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고 수백 명의 탈북자들을 도왔다. 경아는 은주와 함께 일했고 민희도 나중에 합류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으며 함께 살아갔다. 어느 날 은주는 강연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진짜 용기는 살아남는 것이었다. 은주는 무대를 내려왔고 객석의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은주는 생각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절망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어요. 은주는 무대 뒤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무대 위의 조명이 따뜻하게 비쳤다. 엄마, 경아 언니, 그리고 모든 사람들. 저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진짜 용기는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리고 은주는 살아남았다.